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군산대학교에 근무하는 구본영 교수이고요. 현재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15년 정도 국내 조선소와 성급 등 조선해운업계에 근무를 했었고,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본 웨비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본 발표의 제목은 The Next Market for Your Exports: Staying Ahead of Marine Technology Opportunities in South Korea라고 해서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조선해양 기술을 소개하고 영국 기업과의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목차를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그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그 지구 온난화를 좀 줄이려는 해운업계의 탈탄소화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자율운항 기술이 되겠죠. 오토노머스 디지털 베슬에 대한 기술과 기술 동향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 그 국내 조선소의 그 생산 효율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스마트 야드 기술을 소개드리려고 하고, 네 번째로 그 최근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좀 대체하는 기술로서 그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는 소형 원전 기술이 이렇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국내의 관심을 약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서론이 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영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그 친환경 시장 동향과 기술 개발 기회를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 문서는 이제 뭐 저를 포함한 국내 조선업계 전문가들, 그리고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의 그런 연구기관들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국 대사관과 발맥스 시스템의 지원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그 영국은 그 조선업계에 그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였고, 그 현재 생산과 관련된 것들은 동북아, 삼국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지만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그 평판을 이렇게 기술 분야와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본 웨비나는 이제 그 한국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제 영국 기업들이 시장을 분석하고 그러한 국내 시장에 이제 영국 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해운업계의 그 탈탄소화 전략에 대한 것들이 되겠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 그리고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해운업계에서도 그런 그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카본이나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한 규제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IMO는 이제 2050년까지 약 70에서 70%, 50% 이렇게 감소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제 친환경 선박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겠죠. 여기 나온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쉽 케이트 스트래티지라는 이런 일종의 전략을 세워서 2031년까지 이제 160 밀리언 이제 파운드를 이제 투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수소나 암모니아로 이제 그 추진되는 그런 친환경 선박 개발에 대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수소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것들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한 2040년, 2050년까지에 대한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간단한 그 내항 선박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여기 영국에서 2013년에 이제 퍼스트 하이드로젠 추진 페리 하이드로제네시스라고 하는 페리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가능성을 이제 확인을 했죠. 그리고 2017년 이후로는 이제 한국에서도 그 팸FC에 기발한 연료전지 선박을 이용을 해서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 상용화 단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수소 연료 추진 그 선박에 대한 로드맵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연근해를 운항하는 그런 코스탈 베슬에 대해서 조금은 더 중점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인터내셔널 shipping 베슬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먼 이야기이겠지만,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시기가 다가올 것이고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제 대항을 운항하는 그런 선박에서도 수소 연료 전지를 적용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국 그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제 장비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소프트한 그런 엔지니어링으로서 여기 그 테스트 앤 이밸루에이션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fuel supply system and its safety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여기 테크놀로지 fuel tank safety evaluation and maintenance 테크놀로지,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을 통합하는 이러한 기술들에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고요. 관련 기업들에서 조금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기 각각 항목들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암모니아 그 추진 선박이 되겠는데요. 그 수소는 수소 자체를 액화 수소를 이송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온도라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위험성으로 인해서 약간은 좀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단기간으로는 이제 암모니아를 이용한 것이 수소를 이송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암모니아를 이송할 때 결국 우리가 이송하는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그런 선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LNG를 이송하는 선박에서 LNG를 이제 연료로 사용을 하는 그런 기술에서도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암모니아를 이용을 한 그런 선박의 그 핵심 기술로서는 암모니아 퓨얼셀 시스템이 되겠죠. 암모니아 연료 전지를 개발을 하고 이제 제작하고 그 프로토타입을 생산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SOFC나 AM 퓨얼셀의 이제 소형화라든지 그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기술들이 핵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암모니아에 연료 전지를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내연기관의 형태로 암모니아를 이제 연료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술 또한 동시에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그 단기간에 이제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는 이제 믹스드 퓨엘 베이스드 프로펄전이라고 해서 혼소 연료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믹스드 퓨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해상용 연료인 MFO 또는 그리고 LNG를 카본 퓨엘인 이제 하이드로젠이나 암모니아 그리고 바이오퓨엘과 이렇게 혼합해서 그 카본 그 온실가스의 방출량을 줄이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이미 그 코스탈십 그 연근해 선박에서는 이미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기술들이 되겠고요. 이제 향후 이제 5년에서 10년 내에 필요한 기술들은 대항을 운항하는 인터내셔널 shipping 베슬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좀 대형화가 되겠죠. 대형화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은 이제 safety evaluation, 퀄리티 앤 safety evaluation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그 하이브리드 쉽 패키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 그 앞서서는 이제 그 연료에 대한 그 온실가스를 줄인 연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 효율을 올려서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러한 기술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에너지 이피션시 임프루밍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효율을 향상하는 기술로서 그 마찰 저감 기술이라든지 경량화 기술, 여기 있는 것처럼 컴포지트 프로펠러, 그리고 여기
그 하이 스트렝스 텐사일 스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경량화를 한다든지, 또한 여기 있는 것처럼 빅데이터라든지 AI를 이용을 해서 그 운항 경로를 최적화하여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전기 그리고 하이브리드 추진에 대한 것들이 되겠는데요. 전기라든지 하이브리드 추진을 이용을 할 경우에 그 실제 추진 효율을 향상을 시키는 게 되겠죠. 운전점을 기존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효율이 높게 운전할 수 있는 운전점을 좀 넓히는 그러한 개념을 적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 기술이라든지 기술 동향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어 코퍼레이션 에어리아로서 영국 기업들과 실제로 어떤 것들을 협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수소 추진 선박에서 이제 설계 생산 단계에서 안전 세이프티 스탠다드라든지, 그리고 국제 표준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벙커링, 암모니아라든지 하이드로젠, 메탄올, 바이오퓨엘들의 이제 그 안전성 평가라든지 벙커링에 대한 기술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적으로 그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서 운항 효율을 최적화하는 그 여기 있는 것처럼 EMS,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효율 최적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간단한 예가 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for illustrating potential opportunity라고 해서 어떤 기술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몇 개의 그런 분야와 기업들을 찾아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기업들은 그냥 예시가 되겠고, 여기 있는 분야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탈탄소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데이터 어널리틱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리고 카본 리무벌 앤 옵세팅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일렉트리시티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전력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많은 적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것들이 되겠는데요. 오토노머스 디지털 베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테슬라 오브 더 시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육상에서 이제 자율운항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굉장히 유명해서 거의 대표 명사처럼 이렇게 대명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선박에서도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이미 과거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2015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자율운항 선박 시장은 여기 44%, 그러니까 2021년까지 44% 이렇게 증가해 왔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이후로는 그 풀 오토노머스 베슬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적용을 해왔던 것들, 그리고 미래의 풀 오토노머스 베슬 쉽에 대한 그런 기술들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미 오토노머스 쉽 테크놀로지는 이제 일종의 인지 기술이 핵심이 되겠죠. 인지 기술, 어드밴스드 센싱 이퀴먼트라고 하겠는데요. 이렇게 충돌 방지라든지, 그리고 고해상도 레이더라든지, 그리고 실시간 예측 시스템이라든지 헐 컨디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그 인지 시스템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판단을 해서 항해를 하는 게 되겠죠. 인텔리전트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시스템들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브릿지라든지 오토노머스 내비게이팅이라든지 오토노머스 버스팅 앤 무어링 이런 기술들이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그 관련해서 그 통신이라든지 통신 시큐리티 관련된 것들, 그리고 원격 제어 관련 기술들을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그리고 인증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핵심 통신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안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겠죠.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리스팅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 추진 시스템에서는 추진 그 하드웨어에 대한 것들에서 이제 퍼포먼스 모니터링인지 페일리어 프리딕팅 그리고 다이어그노싱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힐 테크놀로지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제 세미 오토노머스를 넘어서서 이제 풀 오토노머십 완전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그런 로드맵을 이미 롤스로이스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2030년, 2035년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사람이 타지 않고 모든 운항이 이제 자율화되고,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 파이러시에서 이제 선박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카고를 이제 로딩, 온로딩까지도 할 수 있는 안전한 이런 언맨드 베슬이 이렇게 개발이 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관련된 기술들의 개발이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러한 완전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의 핵심 기술들은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 결국 선박이라든지 선박의 장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제 디지털화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결국 플랫폼 디벨로프먼트라든지 그런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렇게 동기화, 보정,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게 운항을 하다 보면 바뀌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항구에서 이제 이런 자동 운항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토노머스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이제 카고 로딩, 언로딩이 될 것이고, 그리고 크레인이라든지 래싱 브릿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동화해서 작동을 할 것인가,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이거 앞서서 얘기한 거는 약간은 좀 하드웨어에 조금 더 관련되어 있었다면, 세 번째는 이제 인테그레이트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자율운항 선박을 어떻게 운항하고 그런 것들을 일종의 두뇌를 만들어서 어떻게 최적화해서 사람 없이 작동을 할 것인가, 그러한 기술들에는 인테그레이티드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AI 베이스드 오토노머스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머신러닝, 딥러닝이 핵심 기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거는 선박에 대한 기술이었고요. 선박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기술로서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관련 시스템 이노베이션, 그리고 표준화 등이 이렇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율운항 선박의 시험을 위해서 테스트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 이제 다양한 시험 시나리오라든지 그리고 충돌 방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두 개의 온쇼 테스트 센터, 그리고 하나의 옵쇼 테스트 센터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운항뿐만이 아니라 항구에서 이제 자동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포트 컨트롤을 한다든지, 그리고 포트 컨트롤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와의 이런 연계를 하는 그런 테스트 베드도 이렇게 계획 중에 있고요. 유사하게 이제 일종의 제도가 되겠죠. 스탠다드, 표준 개발이 되겠는데, 보험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인증과 관련한 스탠다드 개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제 관련된 원격 검사라든지 국제적 표준이라든지 국제적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와 해외 기업과의 이런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는 이제 오토노머스 십 시큐리티라든지 리모트 인스펙션, 그리고 인터내셔널 코디네이션 플랫폼의 개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여러 분야들을 조금은 정리를 해서 이제 실제로 어떤 것들이 협력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센싱 이퀴먼트,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뭐 인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레이더라든지 뭐 환경 프리딕션, 그리고 충돌 방지를 위한 센싱 이퀴먼트가 중요하며, 그리고 인텔리전트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 그리고 통신에서 보안을 이용한다든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대한 기술이 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그 운항을 위한 AI based autonomous control and operation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이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유사하게 그 뭐 관련 기술들에 조금 예를 들면서 회사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이런 그 자율운항 선박에서 위성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 그리고 언맨드 쉽과 관련해서 몇 개의 회사들과 그리고 관련된 분야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조선 그 업계의 그 생산 자동화, 생산 효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야드 기술이 되겠고요. 스마트 야드 기술은 뭐 여러 그 레벨로 아마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목표로 하는 기술은 이렇게 레벨 4이고, 레벨 4는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레벨 4 기술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정보가 생성되고, 이러한 데이터와 정보는 사람의 개입이 없이 사전에 정의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컴퓨터와 IoT 디바이스 간에 자동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달된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 자동화 장비에 의해 생산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그런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스마트 야드, 그리고 스마트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기술로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PLM, 프로덕트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 기술이 핵심이라고 이렇게 뭐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뭐 PLM 기술은 실제로 그 생산의 운용 효율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런 뭐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어셋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생산 그 장비 설비에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뭐 선박과도 유사합니다만은 IoT 센서, 그리고 이미지 베이스드 오토매틱 퍼포먼스 애그리게이션 앤 빅데이터 프로세싱 어널리시스와 같은 것들을 생산 현장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AI 베이스드 프로덕션 뭐 관련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하이스피드 헐 디포메이션 프리딕션이라든지 프리로딩 시뮬레이션, 마찬가지로 이제 AR, VR, AI의 이제 생산 현장에 도입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산 자동화 기술로서는 이제 뭐 크게는 이제 인텔리전트 웰딩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과, 그리고 또 하나 로봇 베이스드 서페이스 프로세싱, 페인팅 오토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지능화된 디지털 웰딩 기술에는 뭐 다음과 같이 레이저 웰딩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 웰딩의 최적화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 기술 모두 일종의 휴먼 로봇 인터페이스를 중요하게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새로운 그 재료 소재가 되겠죠. 소재와 그리고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로우 코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스타일이라고 해서 일종의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소재의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인슐레이션 머티리얼 이런 것들의 개발이라든지, 또한 그 자동차 업계는 아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스트럭처럴 어데시브라고 해서 그 용접을 하지 않고 국부적으로 이제 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공정을 단순화하는 그러한 기술들의 도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그 스마트 야드 테크놀로지로 이제 로드맵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2030년까지 이런 로드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있는 것처럼 그 여기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스마트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그리고 인텔리전트 쉽빌딩 오토메이션, 그리고 뉴 컨스트럭션
method and new material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은 이제 각 연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 보았고, 여기에는 이제 PLM based production management라든지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3차원 3D 디지털 매저먼트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R, VR 테크놀로지를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을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뭐 했던 것처럼 구조용 접착제 스트럭처럴 어드헤시브를 적용을 한다든지, 최종적으로는 이제 현재까지는 소형 단계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3차원 3D 프린팅이 되겠죠. 3차원 프린팅을 블록 생산에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기술 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야드와 관련된 코어 코퍼레이션 에어리어로는 다음과 같은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IoT 센서, 그리고 이미지 베이스드 이런 퍼포먼스 애그리게이션이라든지 빅데이터 애널리시스, 그리고 디지털 트윈 유틸리제이션 앤 3D 메저먼트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한 이제 그 로봇을 이용한 페인팅, 그리고 오토메이션 이런 것,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사하게 그 스마트 야드와 관련해서도 그 영국 기업들의 뭐 이런 회사명을 좀 기입을 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인더스트리 오토메이션, 인터넷 오브 싱이라든지, 그리고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스마트 야드와 관련하여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약간 조금은 대체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소형 원전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소형 원전 분야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한국에서 이렇게 스마트라고 해서 시스템 인테그레이티드 모듈러 어드밴스드 리액터라고 하는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일종의 약간은 진보된 SMR을 이렇게 도입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안전하고 조금은 이제 유연하게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리듀싱 카본 이미션이라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설치가 조금 뭐 용이한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고효율, 그리고 좀 방사성 폐기물 배출이 좀 낮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2050년까지 약 16개의 그런 소형 원전, SMR 원전을 이렇게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원전 분야는 그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원전 개발, SMR 개발 분야에서 서로 많은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SMR을 개발했을 경우에 실제로 해상에 많은 적용이 가능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 SMR 베이스드 플로팅 뉴클리어 파워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제 부유식 그 발전소를 뭐 가장 쉽게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한국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섬도 꽤 많은 편이고, 그쪽에 이제 그 전력 공급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 냉각수 공급이 원활한 그런 곳에서 발전소를 지을 경우에 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린 하이드로젠, 그린 수소가 되겠죠.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FPSO를 이제 SMR을 이용을 해서 SMR과 연결을 해서 만들 수 있을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실제 뭐 원자력 뭐 잠수함과 비슷하게 뉴클리어 파워드 십 이런 것도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선박보다는 조금은 좀 부유식 발전소에 조금은 더 관심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 영국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한국의 그 조선소 그리고 한국의 그 뭐 연구소 뭐 기업들은 여기 디카보니제이션, 언맨드십 그리고 스마트 야드와 관련된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국은 이렇게 이러한 그 테크니컬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프로페셔널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이런 평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조선해양 분야에 많은 응용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국의 그 자원, 리소스가 한국의 그 생산 그 캐퍼빌리티와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향후 뭐 많은 이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뭐 현재 이렇게 뭐 제시한 이런 기술 경향이라든지 뭐 기술 뭐 리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향후 많은 기술 협력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간단하게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